이번 시간에는 8차시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책 26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지, 모양형, 즉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의 땅의 생김새,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형은 땅의 모양, 땅의 생김새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어떤 지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가 있고요. 지형 중에는 평야, 하천, 해안, 섬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산지라는 것은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산지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산지는 땅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큽니다. 여기는 한라산의 위쪽 분화구인 백록담의 모습입니다. 분화구에 물이 고인 것을 백록담이라고 하죠. 물줄기가 산속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계곡의 물줄기가 모여 점점 큰 하천이 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크고 작은 물줄기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물줄기는 주로 계곡에서 시작되고 산에서 시작되고 낮은 곳을 흘러가면서 점점 큰 하천을 이루게 됩니다. 큰 하천을 강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섬진강의 모습인데요. 하천이라는 것은 넓은 강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천은 산지에서 시작하여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바다로 하천의 물이 흘러갑니다. 왼쪽 이의 사진은 한강 하구, 즉 한강의 끝부분에서 바다와 만나게 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평야라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야의 평자는 평평할 평, 들야. 다시 말해 평야라는 것은 평평한 들을 평야라고 합니다. 즉 기복이 매우 작고 지표면이 평평하고 넓은 들을 평야라고 합니다. 평야는 주로 하천 주변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천 주변으로 나타나는 넓고 평평한 땅을 평야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강 주변에 넓고 평평한 땅, 평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강 주변에 나타나는 넓고 평평한 들, 평야인데요. 호남 평야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호남 평야인데요. 호남 평야는 전라북도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야는 땅이 평탄하여 농사 짓기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평야에서는 대부분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김해평야인데요. 김해평야는 경상남도 김해시 쪽에 있습니다. 평야는 농사 짓기가 좋아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농사 짓기가 좋기 때문에 벼농사를 쉽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항상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중동 지역의 평야 모습인데요. 평야는 땅이 평탄하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기가 쉽고 집이나 큰 건물을 짓기가 편리하여 옛날부터 평야 지역에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안이라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에는 때로는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갯벌 사진인데요. 갯벌에는 주로 뭐 꼬막이나 조개나 낙지, 이런 쭈꾸미, 뭐 이런 것들이 살지요.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래사장의 모습인데요. 모래사장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어느 지역을 가나 모래사장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섬의 모습인데요.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섬이라고 합니다. 여수 하화도라는 섬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낭도라는 섬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바닷물이 아름답죠. 마지막 사진은 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에는 섬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섬이 약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인도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무인도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영토 마라도 사진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지, 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넓고 평평한 들, 평야, 하천, 바다와 접해 있는 땅, 해안, 바다로 둘러싸이는 땅, 섬, 우리나라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땅 모형을 점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사회과 부도, 여러분 사익책 뒤쪽에 있는 활동자료, 점토,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활동자료 사를 여러분 사익책 뒷부분에서 뜯어냅니다. 사회과 부도 56쪽을 펼칩니다. 56쪽에 보면 우리나라 땅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산맥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산과 산이 계속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주요 산맥에는 여러분이 사익과 부도를 보면서 밤색 점토를 붙입니다. 길쭉길쭉하게 사익과 부도처럼 붙입니다. 갈색 점토 산맥을 따라 산맥처럼 붙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하천을 파란색 사인펜이나 네임펜으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파란색 사인펜이나 파란색 네임펜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파란색이나 하늘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산맥과 하천을 표시한 모형입니다. 지도에서 땅 높이를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이 4학년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보면은 범례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초록색은 100m 미만, 노란색은 100m에서 500m까지, 500m에서 1000m까지는 황토색,
1000m에서 1500m까지는 뭐 갈색, 1500m 이상은 좀 더 진한 갈색으로 나타냅니다. 땅의 높이가 가장 낮은 지역은 초록색, 약간 높은 지역은 연두색, 노란색, 더 높은 지역은 황토색, 갈색, 아주 높은 지역은 고동색, 진한 밤색으로 나타냅니다. 자, 색깔이 갈색 계통으로 진해질수록 땅의 높이가 높은 지역입니다. 땅의 높이가 높을수록 고동색이 진해집니다. 고동색 계통의 색깔이 진해집니다. 초록색이나 연두색, 노란색은 땅의 높이가 낮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보면 왼쪽 지도를 살펴봅시다. 왼쪽 지도를 보면 노란색, 그 다음에 황토색, 갈색, 진한 밤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초록색보다는 황토색이나 갈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야보다는 땅이 낮은 평야보다는 산지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토의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산맥이 나타나 있죠. 기역은 세로로 북한에 쭉 되어 있는 지역인데 낭림산맥입니다. 니은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맥인 태백산맥입니다. 디귿은 소백산맥입니다. 금강과 소백산맥 남쪽 지역을 남부지방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과 어느 쪽에 높은 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북쪽에 굉장히 황토색이나 갈색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북쪽에 굉장히 높은 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북쪽에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서쪽보다는 동쪽에 더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북쪽과 동쪽에 높은 산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 펌내에 보면 100m까지는 초록색, 그 다음에 100m에서 500m까지는 노란색, 500m, 1000m까지는 황토색, 100m에서 1500m까지는 갈색, 1500m 이상은 진한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왼쪽 펌내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북쪽과 동쪽이 갈색이 진한 갈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땅의 높이가 동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00m까지 땅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은 초록색이나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과 남쪽에 주로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이 가장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쪽이 굉장히 땅 높이가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한자로 줄여서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합니다. 한자 뜻풀이를 해볼까요? 동력동, 높을고, 선역서, 낮을 저. 동력동은 동력동에서 동력은 동쪽이란 뜻입니다. 선역서에서 선역은 서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고서저라는 것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한자로 줄여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동쪽이 높고 우리나라는 서쪽이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천은 주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우리나라 큰 하천 대부분은 땅이 높은 동쪽, 즉 산의 계곡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어 땅 높이가 낮은 100m 미만인 지역,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초록색이나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서쪽으로 흐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하천, 북한에 있는 청천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가강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여기 가강은 언진산맥 근처에 있죠. 이 강은 대동강인데요. 평양 주변에 대동강이 흐르는데 대동강도 서쪽으로 흐릅니다. 예성강, 임진강도 서쪽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한강도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 쪽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도 서쪽으로 흐릅니다. 충청도에 가면 대표적인 강이 소백산맥, 차량산맥 근처에 금강이 있는데요. 금강은 옛날에 호강이라고 한다고 배웠지요. 금강도 땅이 높은 차량산맥, 소백산맥 쪽에서 땅이 낮은 서쪽, 서해안으로 흐릅니다. 전라도에 가면 큰 강, 대표적인 강 영산강이 있는데요. 영산강은 노령산맥 쪽에서 시작하여서 땅이 높이가 낮은 목포 주변 서해안으로 흐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 또 섬진강, 낙동강이 있는데요.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 강인데 섬진강은 소백산맥 끝부분에서 시작하여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조금 이따 섬진강은 보여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은 땅이 낮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섬진강은 여기 노령산맥 오른쪽에 있는 산맥이 소백산맥인데요. 소백산맥, 노령산맥 부분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낙동강은 소백산맥 근처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흐릅니다. 특이하게 섬진강과 낙동강은 우리나라 남쪽으로 흐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형이라는 것은 땅의 모양, 땅의 생김새, 땅지, 모양형. 평야라는 것은 평평할 평, 들야, 평평한 들을 평야라고 하였지요. 우리나라 지형 중에 산지는 높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산지라고 하고, 산지는 땅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큽니다. 하천은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크고 작은 물줄기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하천은 결국 넓은 강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천은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나타나는 넓고 평평한 땅을 평야라고 합니다. 평야는 옛날부터 농사 짓기가 좋아서, 즉 벼농사를 짓기가 좋아서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해안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을 해안이라고 하고, 해안에는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모래사장, 해안 갯벌, 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북한의 북쪽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죠. 동쪽에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고서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하천은 대부분 동쪽에서 땅의 높이가 높은 동쪽에서 땅의 높이가 낮은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 즉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마치겠습니다.